안녕하세요, 히머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재회 플로우 그리고 좀 재회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좀 전부 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회를 꼭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좀 끝까지 다 보시는 게 필요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일단 알려드리는 건 일반적인 재회 플로우이기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보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재회가 진행이 되는 건지. 자, 일단은 첫 번째, 보통 재회에 있어서 앞에 이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이제 이별은 대화가 안 통하면서 시작이 돼요. 이 대화가 안 통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혹은 여러 가지 중에 여러 가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통 이제 좀 연락이나 데이트 부분 혹은 서로 그 생활 패턴 부분, 좀 이런 부분들이 안 맞았을 때, 혹은 뭐 마음의 크기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안 맞았을 때 좀 서로 대화가 안 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좀 사소한 걸로 많이 싸운다든지 좀 그런 것들도 이제 대화가 안 통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게 있죠. 사실은 그런 경우도 대화가 안 통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반에는 서로 잘 꾸미고 나오다가 나중 가선 대충 입고 나오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둘 다 편안하게 입고 나오는 건 문제가 없는데, 한쪽은 사실 꾸미고 싶은 거야. 둘 다 꾸민 상태를 데이트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상대가 편하게 입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걸 뭐라고 하지를 고민을 하다가 본인이 뭔가 좋게 얘기를 하거나 좋게 전달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통하는 것 같으면 이제 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점점 내가 원하는 부분, 내가 서운했던 부분, 내가 불만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이야기를 못하게 되면서, 왜냐하면은 얘기를 해봤자 안 듣거나 얘기를 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혹은 얘기를 해봤자 좋게 생각을 안 하는 걸 아니까 얘기를 못하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 연애가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별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상황에서 많이들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해보면, 자, 그럼 상대는 대화가 안 통해서 나랑 이별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죠?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잘할게 이런 말들은 안 통하거든요. 왜냐면 상대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날 어떻게 잘 알아? 잘 아는 애가 그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잘할게라는 말은 일단 통하지가 않아요. 여태까지 못했던 걸 어떻게 잘하겠냐라는 생각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별을 하고 싶은 거라서 일단 그 생각을 바꿔줘야 하는데, 자, 생각이 한 번에 바뀔까요? 그게 문제예요. 생각은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너톡을 뭔가 재회를 시켜주는 마법같이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게 마법같이 재회가 되기도 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별의 상황이고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고 싶은 상황이고 그게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셔야 하는데, 일단은 너톡을 보내서 재회가 한 번에 되면 너무 좋기는 한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을 꼭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너톡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너톡이 아닌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어쨌든 너톡 같은 경우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한테 이제 내가 얼마나 대화가 잘 통할 만한 사람이 됐는지를 약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카톡 하나 보내면 재회가 될까? 재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너톡은 목적이 뭘까? 너톡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한번 만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왜? 톡으로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확신을 가지는 것과, 그리고 이제 만나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직접 하는 말을 듣고 나에게 확신을 가지는 것과 뭐가 좀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후자죠. 그러면은
내가 카톡으로 재회를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한번 만나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만나서 내 바뀐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게 훨씬 보여줄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일단 한번 만나야 되는데, 그럼 너톡은 대체 뭐냐?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는 상대한테 영화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왜 가요? 뭔가 영화를 보고 싶어서 가죠. 물론 이제 보통 그냥 영화관부터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영화를 정하지 않고. 하지만 영화를 뭔가 특정한 걸 보고 싶어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왜 그 특정한 영화를 보고 싶어서 영화관에 갔어요? 보통 예고편을 봤어요. 그쵸? 예고편을 봤더니 이 영화가 기대가 되고 보러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예고편이 정확히 너톡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너톡이 아니어도 돼요. 예고편은 다른 거여도 되는데 어쨌든 이 예고편의 기능이 뭐다? 영화를 보러 가고 싶게 만드는 거다. 내가 너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영화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내가 얘기를 해줄 부분들, 내 바뀐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너톡의 기능이에요. 첫 연락의 기능이죠. 그래서 이 예고편 같은 경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그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구구절절히 쓰면 그건 예고편이야 본 영화야? 그쵸? 그래서 너톡은 예고편이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구구절절히 쓰는 게 아니라 콤팩트하게 들어가 있으면서도 왜 예고편을 보면 내용이 예측이 안 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정말 핵심적인 자극적인 부분들은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서 이게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풀려갈까를 많이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너톡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변화를 했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 정도만 풍겨주시는 거고 나머지는 내가 만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처음에 너톡을 보낸다. 그리고 나서 만날 약속을 잡게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거절이라든지 혹은 뭐 이렇게 이 사람이 반응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 2차 너톡이라든지 거절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1차 너톡이랑 2차 너톡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처음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상황을 분석을 쭉 해주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분의 소구점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소구점이 진짜 명확하게 너무나 1순위가 보이는 경우에는 그걸 너톡으로 쓰면 되는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안 보이는 이유는 사실 내담자분이 상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잘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잘 알려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선생님도 알려주신 정보만 가지고 여기서 추론을 해 나가서 시나리오를 짜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소구점을 처음에 잡은 게 잘못됐거나 그런 경우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도 당장 행동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소구점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에 너톡을 써주실 때 일단 1번 소구점을 사용을 하게 돼. 그런데 1번이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마 그 2차, 3차로 어떤 소구점을 사용을 할지를 생각을 해놨을 거야 이미. 그래서 이제 만약에 1차 너톡이 먹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2차, 3차 소구점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어필을 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2차, 3차로. 그러면은 첫 번째 너톡이 안 먹힌 이유는 그냥 소구점이 약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3차에서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을 때는 먹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얘기를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지금 단톡방에 들어와서 이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과연 재회가 절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이 경우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뭐 아니면 도 방식을 써봤는데 끝이 났어. 그럼 이건 사실 돌릴 수가 없어요. 물론 어떻게든 이제 같이 풀어달라고 매달리시면 저희도 방법을 찾아드릴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이제 끝나셨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아니면 도는 말 그대로 진짜 뭐 아니면 도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찾아간다든지 혹은 정말 좀 극단적으로 내가 연락을 해서 뭐 지금 당장 뭐 날 사랑한다고 말해라 아니면 헤어지겠다 뭐 그런 말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뭐 아니면 도 방식인데 이제 이거를 해봤는데 잘 되면 사실 너무 좋아. 굉장히 빠른 방법이고 그쵸?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방식을 썼는데 상대가 완전히 거절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사실 좀 되돌이키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끝났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편인데, 사실 그러니까 이 뭐 아니면 도 방식은 초기에 쓰면 안 돼요. 초기에 써가지고 굳이 좋은 상황을 망칠 필요는 없잖아. 이게 좋은 상황인지 안 좋은 상황인지 우리가 차츰차츰 훑어보면서 진짜 아닐 때 이 방식을 쓰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 연애 자격 방식은 그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위험도가 낮은 방식부터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재회라는 게 저희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실패를 안 하면 언젠가 성공을 하더라. 실패를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가장 연락이 올 만한 내용을 보내본다. 근데 연락이 안 와? 그러면 그 다음 연락이 올 만한 내용을 보내본다. 그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연락이 왔어. 연락이 좋게 오면은 당연히 약속 잡고 만나면 돼요. 근데 연락이 안 좋게 올 수도 있어요. 이별한 거니까. 그럼 그때 필요한 게 거절 대응이에요. 그래서 거절 대응은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거절을 할 건지 저희가 다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선생님이랑 방향을 잡고 연습을 하시면은 내가 생각한, 예를 들어서 그거죠. 우리 그 취업 준비할 때 면접 준비하잖아요. 그때 예상 질문 뽑잖아. 예상 답변도 뽑고 연습도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어떻게 거절을 할지 모르고 보시면 너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거절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할지 내가 미리 다 연습이 돼 있는 상황에 서면은 사실 이게 걱정하실 게 아니라 그냥 연락을 하시거나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랑 준비한 대로 이 사람이 거절을 하면 희열이 느껴진대. 내가 준비를 한 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든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거절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만나서 하실 건 다른 게 아니라 상대가 왜 나랑 헤어지고자 했어? 대화가 안 통해서, 내가 원했던 연애가 아니어서, 내가 원했던 사람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너랑 헤어지고 싶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보여주실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제는 너가 원하는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 이제는 네가 원했던 바로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너가 원하는 연애를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너 톡 하나 보고 여러분들 만나서 한번 보고 그러면 확신이 들까? 아닐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보통 한 번 만나서 재회가 되는 경우는 빨리 오셨을 때기는 해요. 빨리 오지 않았더라도 대화가 안 통하는 정도가 너무 깊지 않았던 분들, 잠깐 바뀐 모습 보여주는 것만으로 상대가 빨리 확신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빠르게 재회가 되는 편이에요. 하지만 상대가 이별까지 생각을 했다는 건 그만큼 쌓인 게 있을 거예요. 얘는 안 바뀌어. 얘가 바뀔 리가 없어. 이 생각이 한두 번 들었던 게 아닌 거야.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도 했었고 저렇게도 했었고 이렇게도 했었고 저렇게도 했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얘가 안 바뀔 거란 증거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나랑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본 거에 따르면 너는 나랑 안 맞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별 통보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바뀐 모습을 내가 딱 2번 보여주고서 이걸 가지고 믿으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상대가 아마 처음에 정확히 내가 어필을 했다면 반신반의하기 시작할 거예요. 애초에 너톡을 보내고 만나기로 했던 부분도 반신반의를 하니까 보자고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반신반의라는 거 말 그대로 반쯤 믿고 반쯤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반쯤 믿은 게 어디야, 그쵸? 그럼 반쯤 의심하는 걸 내가 다시 믿음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처음에 너톡과 만남을 통해서 신뢰를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연락이나 만남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반신반의가 아니라 아, 이제는 연애를 하면 좀 다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재회라는 거는 여러분이 한 가지 진짜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은 당장 다시 만나자 이 말 너무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이별을 하고 싶은 거랑 다시 만나고 싶은 거랑 완전 정반대 입장이죠. 그러면은 이별이 다시 만나고 싶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얼마나 많은 단계가 필요할까? 이 의견이 완전히 정반대 의견으로 바뀌려면 생각보다 많은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회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옮겨올 때까지 내가 수도 없이 조금씩 의견을 수정해 주시는 작업이 돼요.
그래서 절대 한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엔 욕심은 되게 작게 내셔야 돼. 그리고 처음엔 재회를 하자 이런 말도 하지 마셔야 돼. 재회를 하자라고 처음부터 던져버리면 이 사람은 너무 자기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이 대화를 안 하고 싶어요. 처음엔 재회가 아니라 좀 더 작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회 전 과정은 일단은 초기엔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나랑 다시 만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다시 만났어. 이러면 재회가 끝난 걸까? 요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재회는 이때부터가 시작이야, 진짜. 그 전까지는 그래 한번 믿어보자 라는 생각을 만들게 한 과정에 불과해요. 제가 아까 확신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이 확신이라는 거는 그래 한번 믿어보자를 할 만한 확신이에요. 우리 관계가 정말 너무나 행복하겠다라는 확신이 아니고 사귀어보기 전에 모르는 거잖아. 이 사람이 어떻게든 나랑 재회 한번 하려고 바뀐 척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래 한번 만나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만나보는 과정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아 그래도 다시 만나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드니까 다시 만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자, 이 사람은 지금부터 여러분을 테스트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 사람의 노력을 기대하지 마셔야 되고 저 사람이 서운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거 다 참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저 사람도 이 관계에 같이 참여를 할 때까지. 저 사람은 재회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 관계에 참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켜보고 싶은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내가 뭘 해야겠어? 내가 이 사람이 원래 안 만나고 싶었는데 흔들어가지고 다시 날 보게 만든 거잖아요. 내가 자꾸만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달라진 말과 행동들을 보여주면서 저 사람이 나를 다시 믿게끔 설득하신 거잖아. 그럼 내가 앞에서 보여줬던 말과 행동들이랑 내가 재회 이후에 하는 말과 행동들이 일치하셔야 이분이 반신반의해서 확신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고 그제서야 이분도 이 연애에 참여를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부터 참여를 하기 시작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참여를 한다고 바로 우리가 돈독해지는 게 아니라 참여를 하기 시작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재회 이유가 정말 더 중요하다고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재회를 하면 끝인 줄 알아요. 그때부터 상대의 노력을 바라는데 이러면은 재회를 했다가도 다시 헤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참여를 기대를 하지 말고 바뀔 거 기대하지 말고 노력이랑 변화를 기대를 하지 말고 일단은 내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말이 재회지 이건 상대가 여러분을 테스트를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진짜 바뀐 것 같아. 그럼 그제서야 상대가 조금씩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제서부터 본인이 정말 믿고 아낀다라는 표현을 조금씩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정말 마음을 온전히 열고 예전처럼 날 다시 사랑을 해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나한테 완전히 넘어왔어.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처럼 변화시키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잔소리를 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서운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사람이 변화하지 않고 다시 멀어질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변화를 시켜야 하는지 만약에 상담에서 들으셨으면 그대로 하시고 내가 그걸 들은 적이 없어. 그러면은 이건 한 번쯤 더 상담 받으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은 재회를 위한 상담과 우리가 연애를 유지를 잘 하기 위한 상담은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재회 상담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재회를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려면 마음 떠난 사람 마음을 다시 나한테 붙들어 놓는 결과를 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상담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가 뭘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사람 마음에 들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행동을 내 모든 모습을 저 사람에게 맞추는 과정이 재회가 돼요. 이 사람이 날 다시 원해야 되니까 그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두 분이 동등하게 연애를 시작하기로 했어. 그러면은 재회 상담을 받아서 재회가 진행이 된 상황에서 여러분이 동등하게 연애를 시작을 하게 됐다고 했을 때 사실 이건 동등하지 않아요. 왜? 내가 너무 너한테 많이 맞추고 있어. 그럼 이건 분명히 관계가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계속 참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터트려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또 서운해하고 또 실망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럴 거면 내가 재회를 왜 했지? 이런 생각까지 갈 수가 있고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안 참고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면 그때 또 후회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최소한 여러분이 재회를 했다가도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떠나겠다가 되는 거면은 저는 그건 오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재회를 했는데 내가 내 서운함과 감정을 못 이기고 또 부정적인 행동을 해서 이 사람이 떠나가서 내가 또 매달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 전 정말 원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상담 받으시고 영상 보고 재회를 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재회를 시작을 하고 안정기에 접어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기에 접어드시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가야 하는지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는 재회가 아니라 연애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또 바꿔나가야 하는지, 마인드셋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아시는 거거든요. 분명히 재회 때랑 연애를 안정시켜 나가는 부분이랑 좀 방향이 많이 다를 거라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과정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반적인 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알려드렸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정말 좀 많은 걸 오늘 풀어드렸는데 영상을 보시고도 재회가 잘 되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고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으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안내 부분 나가니까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꼭 해주세요. 모두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드립니다.